네, 이제 이어서는 외신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외신 네컨 먼저 공개해 주시죠. 자, 여러 가지로 소식들이 매일 참 많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굉장히 다양한 호재가 있었는데요.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하면서 앞으로 들어올 수급 이슈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 새벽에는 유엔 이사회 이사국에 또 당선이 됐다라는 외신이 전해졌고요. 그 밖에 이스라엘 상황은 조금 더 팔로업이 필요한 점, 끝으로 구글과 또 비아디에 대한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는 이스라엘 외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P통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주 만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측이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을 감행할지 좀 셈법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전해졌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외신 기사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 갈등 상황이 상당히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재 시간으로 9일 서로 통화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둘은 이런 최근에 이란의 이스라엘에 뭔가 공격을 받은 데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다시 공격을 감행할 건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이런 통화와 관련해서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적이고 또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이란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통화에는 해리스 부통령도 일부 참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해리스의 맞수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최근에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해서 수행한 강렬하고 또 단호한 작전을 축하한다면서 이스라엘을 격려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백악관이 어찌 보면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돌연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란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는 누구든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보복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을 또 서슴지 않기도 했는데요. 자,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 듯한 중동 상황, 매일매일 조금 더 팔로업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외신 AP통신 통해서 정리해봤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슈로 구글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의 보도인데요. 미국의 법무부가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의 외신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결국에 반독점 이슈를 좀 완화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자 어떤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외신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자, 현지 시간 9일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워싱턴 DC 재판부에 제안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미 법무부가 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또 웹 브라우저 크롬 등을 이용해서 검색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사들이 이점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해법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한 건데요. 구글 측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급진적이라면서 소비자와 기업 또 미국의 경쟁력에 대해서 의도치 않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또 반발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 소송의 역사는 한 4년 전이죠.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초에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의 한 90%를 구축하기 위해서 애플이나 삼성같이 기타 기업들한테 수십억 원의 달러를 지급해서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워싱턴 DC 재판부가
구글이 실제로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260억 달러 정도를 지불한 건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구글을 독점 기업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는 건데요.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 내년 8월까지는 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법무부도 이런 해체라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고 구글 역시도 올해 말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법무부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구글은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구글 측도 또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글 소식 살펴봤는데요. 주가의 향방도 앞으로 조금 더 체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구글 소식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이제 또 다른 외신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끝으로는 전기차 관련해서 소식들이 왕왕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에 또 테슬라도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모멘텀들을 잔뜩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비아디가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10만 대까지 팔 것이다 라면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요즘 북미도 그렇고 이제 남미 시장까지 수요가 회복되는 걸까요? 기사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현지 시간 8일 이 보도에 따르면 호르헤 발레오 비아디 멕시코 사장이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직접 전기차 판매량과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멕시코에서 약 5만 대 정도 전기차를 판매했고 25년에는 10만 대까지 팔 걸로 예상한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와 함께 비아디는 또 올해 말까지 멕시코에다가 첫 번째 공장을 건설할 위치를 정해서 발표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공장에서는 한 1단계로 15만 대까지 차량을 생산하고 2단계로 15만 대를 더 추가로 생산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자, 최근 중국은 관세 폭탄 이슈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아디 역시도 멕시코에서 전기차 수입 관세를 감면해달라 이런 연장을 좀 모색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뭐 테슬라 로보택시도 있지만 로보택시 행사 자체에서 전기차 기술에 대한 코멘트가 나온다면 또 전기차 국내 관련주들의 급등세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에서 또 비아디까지도 이제 북미에 이어서 남미 시장으로 연결고리를 찾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자, 여러 가지 외신들, 국내 증시와 좀 연결해 볼 수 있는 모멘텀 무엇이 있는지 전화 연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멕시코에 전기차 판매한다는 비아디의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릴 텐데요. 네. 최근에 이제 좀 상당히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먼저 비아디의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멕시코에서 5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됐는데 25년에는 10만 대까지 좀 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공장에 대한 건설 위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사실상 캐즘 구간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큐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 현 시점에서 이렇게 생산에 대한 확대 기조 그리고 건설할 위치를 좀 선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중심지에서 열린 포럼에서 공장 1단계로 15만 대를 생산을 하고 2단계로는 15만 대를 추가로 생산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관점 하에 물량을 늘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캐즘 구간을 좀 벗어나는 구간으로 해석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10일 로보택시 이슈가 있는 오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에서 로보택시가 사실 뭐 전기차 판매량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최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가격을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 팔리고 있었던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도 $2만 좀 하향을 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FSD를 좀 탑재를 하고 이거를 소프트웨어화해서 이제 구독 경제화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전에도 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프린트와 잉크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 판매가 많이 되면 자연스럽게 잉크가 많이 팔리게 되고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기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위성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산업군들이 또 이제 FSD와의 시너지가 워낙 좋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도량이 이제 지난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때 나왔었던 인도량이 좀 뭐 시장에서는 컨센서스 하회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막판에 인도량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기조 자체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독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유럽 지역에서의 판매 증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4680 배터리에 대한 수주 움직임들이 꽤 나타나고 있죠. 뭐 테슬라에서도 있었고, 전일 또 이제 다른 자동차에서도 이런 4680 배터리에 대한 대규모 수주 이슈가 있었는데 해당 부분들도 좀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배터리 쪽에서의 좀 수요가 확대가 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큐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제 증설을 조금 멈춘다거나 아니면 했었던 계약 조건도 좀 뒤로 미루거나 취소하는 이런 기조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뀌는 기조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수혜에 더불어서 이제 산업적인 뭔가 변화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장에서의 좀 주목도, 그러니까 뭐 미국장에서도 사실 M7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 테슬라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도 사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LG 화학, 삼성 SDI,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군들이 다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도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요즘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참 호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에는 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이번에 2차 전지에 바텀 아웃을 할 것인지 저희도 같이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연결고리는 어떤 외신에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외신은 바이든 네타냐후 7주 만에 첫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중동발 전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실시간 국제 유가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좀 예사롭지 않나? 라는 시장에 좀 관심을 끌게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대이란 보복 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제 외신들이 좀 보도를 한 상황이고요. 어떠한 수준으로까지 보복을 하는지에 따라서 중동 정세에 대한 향방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지정적 리스크를 예단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외신들을 좀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비례적으로 이제 이란의 목표물을 공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실상 서로 보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앞으로의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적 리스크는 사실 어느 정도까지 좀 확대가 될지, 그리고 이 판단은 좀 국제 유가를 바탕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미국이 국방 예산을 10% 증액하는 이슈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국방 예산을 계속적으로 넓혀나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 두 국가가 이제 전 세계 방위 산업 1등, 2등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국방 예산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방산 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주로 좀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뭐 미국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LIG 넥슨, 현대 로템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상당히 좀 주가의 탄력도가 높은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뭐 LIG 넥슨 같은 경우 천군 같은 이런 또 이라크 수출을 통해서 중동발에 실질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산업적인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좀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조금 이런 산업군에 대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전쟁에 따른 수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좀 참 죄송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산업적으로는 그렇게 좀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굉장히 좀 중요한 게 국방 예산이 증액하는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폴란드 무기 수주 이제 장관이 기자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왜 우리나라와 이렇게 무기 계약을 체결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치를 충분히 상회한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조금 이런 계약 같은 경우가 사실 좀 길게 가면 3에서 5년 정도가 지속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속도도 빠르고 인도 시기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매력도가 너무 높아서 이제 우리나라와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인터뷰가 있거든요. 한번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향후 수주에 대한 경쟁 우위가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방위산업 쪽도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석유시설 공격이 좀 일단락되면서 전쟁도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랑 방산주들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이어서 우리 김기은 아나운서와 함께 미국 증시 특징주 살펴보고 오시죠.